페이지로 가시면은 473페이지 지역 분석의 대상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건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학원 건물하고 감정 평가를 하려면 우리 학원 건물을 대상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거래됐던 사례를 가져올 수 있죠. 근데 그 범위가 없어요, 범위가 있어요. 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설정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입니까? 지역 분석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필요해서 그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지역에서 가져올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지금 우리 학원 건물은 대상 부동산이라면 우리 학원 건물은 지금 연산역에 있죠. 연산역에 있어요. 연산역에 학원 건물과 똑같은 사례를 봤더니 없어요. 그럼 그냥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서면역이라는 곳이 있죠. 그럼 서면역도 상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죠. 그럼 그쪽으로 가서 내 대상 부동산과 비교해서 찾는 거예요. 근데 유사 지역은 말 그대로 유사한 지역으로서 이 학원 건물은 있다, 없다, 없죠. 그럼 대상이 속해 있다, 속해 있지는 않고 사례만 있는 곳이 유사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근데 그 범위가 없어요, 범위가 있어요? 넘겨봐요. 넘기시면은 따라서 동일 수급권 이란 범위가 있어요? 그 사례를 가져올 수 있는 범위가 설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 수요와 공급이 동일한 지역으로 서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치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럼 동일 수급권이 사례를 가져올 수 있는 범위가 되죠. 그럼 사례를 무슨 수급권 내에서 갖고 오셔야 돼요? 동일 수급권 내에서 갖고 오는 거죠. 근데 유사 지역에서 먼저 찾아야 됩니까? 인근 지역에서 찾아야 됩니까? 찾고 서면역으로 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장 키포인트는, 자, 인근 지역은 그냥입니까?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습니까? 속해 있고 직접 영향을 주겠죠. 그죠? 근데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다, 속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인접과는 상관이 없어. 근데 무슨 수급권 내에 있어야 된다? 동일 수급권 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 페이지 가셔서 용어 정리로 가볼게요. 넘기시면은 473페이지로 가시면은 인근 지역의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근데 이게 책을 잘 쓰셨는데 이게 인근 지역의 개념이 규칙에 나와 있는 개념이 작년에 나왔었어요. 작년에 공부를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들으세요. 여긴 1번 인근 지역이란 개념이 있죠. 가장 키포인트가 그냥이다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다. 속해 있다는 거고,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이 간접 영향을 준다, 직접 영향을 준다. 직접 똥을 치시고 쳤어요? 그럼 여기는 그냥입니까? 지역이 같습니까? 그럼 지역 요인이 비슷한 곳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면서 2번. 자, 그럼 어떻습니까? 내 부동산과 옆에 있는 그 인근 지역은 용도면에서 그냥입니까? 용도가 유사합니까? 기능이나 동질이 유사할 수도 있죠. 서로 대체 경쟁 관계가 일정 범위가 지역을 갖고 있고, 인근 지역은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그럼 도시 농촌 같은 종합 형태의 지역사회에 비교할 때 보다 큰 지역, 작은 지역이라는 거,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반가로 2번에 가시면 인근 지역의 경계와 범위는 출제 빈도가 낮기 때문에 다음 해드리고,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5번을 한번 가보세요. 동그라미 5번 가시면 인근 지역은 고정 쪽이에요, 항상 변해요. 그럼 고정 쪽이에요, 유동 쪽이야? 경직적이야, 가변적이야? 가변적이죠. 항상 변하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사 지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다, 속해 있진 않다. 그래서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하죠. 그래서 대체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과 대체 관계에 있는 용도와 기능적에서 같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대체 관계가 성립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다, 속해 있지 않다. 요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반드시 가까이 있을 필요는 없죠. 그러면 원근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깝거나 먼 거에 대한 거는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어요? 그럼 반드시 인접해야 된다, 인접할 필요는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고 넘겨봅니다. 동일 수급권이라는 게 있어요. 동일 수급권 찾았어요? 그래서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그 가격 형성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그냥 뭡니까? 포함을 합니까? 포함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정도만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자, 오늘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 16번 풀었죠? 17번 있죠? 17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17번. 이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있는 내용이에요. 당연히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대상부에 속한 지역은 인근 지역이에요, 인근 지역. 그죠? 얘기해요? 유사 지역을 인근 지역으로 고쳤어요? 이 지문이 작년에 떴어요, 이 지문이. 근데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인근 지역으로 고치셨죠? 작년에 어떻게 나왔냐면,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나 도시적 가격, 가치 형성 요인 중 개별 요인을 공유합니까? 지역 요인을 공유합니까? 지역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봐봐. 개별 요인을 어떻게 공유해, 그지? 무슨 요인을 공유한다?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걸 개별 요인으로 작년에 냈어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합격하셔야지. 얘네들이 낼 게 없으니까 고갈되니까 별걸 다 내는 거야. 개별 요인이 공유되는 거야?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거야? 인근 지역의 지역 요인이지 개별 요인이 아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거. 이해 갔어요? 갔습니다.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이제 볼게요. 여기까지 보셔서, 이제 9번서부터 이제 가겠는데, 넘겨보세요. 가격제 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까. 그래서 페이지로 가시면은, 교재 466페이지로 가볼게요. 가치의 재원칙이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아까 메인이 적합과 균형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시험장에 가셔서 딱 보게 되면 적합과 균형이 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밑에 보시면은 466페이지에 가치격 재원칙에 채이용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채이 원칙을 전제로 가라고 그러거든요. 채이 원칙은 그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저자가 가격 재원칙의 체계도를 안 그렸는데 체계 원칙이 가장 지켜야 되는 원칙으로서 아까 외부적과 내부적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다시 가볼게요. 내부는 균형의 원칙 기억나세요? 균형은 외부다, 내부다. 내부. 그럼 아까 제가 20층짜리, 아니 50층으로 하자. 50층짜리 빌딩에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 감가되죠? 무슨 적 감가? 기능적이에요. 그런가요? 기능적. 그 기능적 감가가 됐다는 것은 외부가 잘못됐습니까? 내부입니까? 내부가 채용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 그래서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안 맞는 거는 이건 적합이야, 균형이야. 균형. 맞나요? 지역 분석을 했어요? 개별 분석을 했어요? 개별 분석을 했다는 거죠. 이해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찍었던 게 적합 기억나시죠? 적합은 외부, 내부적으로 채용을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합이라는 자체는 아까 시장 안의 주택은 외부적인 환경이 안 맞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 안의 주택은 내부적이다. 이 주택과 외부 환경이다. 외부 환경이 안 맞아서 채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치유가 불가능하죠. 무슨 적 감가? 경제적 감가와 관련되며 얘는 무슨 분석을 하면서? 지역 분석을 하면서. 그 채용 원칙에 관련되는 게 외부 내부 중에 둘 중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용의 원칙은 거기 보시면은 의의 있어요? 찾으셨어? 그냥 의의만 가져가. 의의는 부동산의 가격은 부동산의 무슨 이용을 전제로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격을 표준화하기 때문에 이 원칙을 갖고 따지라는 얘기죠. 맞죠? 근데 좀 어려운 게 적합의 원칙과 함께 부동산 고유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 경제학에서 다 갖고 온 게 가격제 원칙인데 부동산에만 나타나는 원칙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건 채용 원칙은 일반 재화에서 쓰는 말이에요? 부동산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부동산에서 쓰는 말이죠. 그렇죠? 자,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용도가 다양해요.
그럼 무슨 이용을 해야 돼요? 채용을 해야 돼, 토지가. 맞아? 자, 할게. 이 칠판 중에는 토지야, 부동산이야, 일반 채화야. 얘는 용도가 다양해, 용도가 정해져 있어. 뭐 하는데 쓰는 거야? 그렇지. 내가 이렇게 지우다가 여성분들이면 분만하는데 쓰는 건 아니잖아. 웃지도 않아. 씨. 좀 재밌게 하자, 그죠? 나 내일도 강의야. 365일 강의야. 너무들 힘들지? 우리 얼마나 힘든데, 짜증. 머리는 들어오지도 않고, 그지? 앉아만 있는데, 2시까지 계획됐잖아. 얘 부동산이야? 일반 제화잖아. 대화를 하면서 가자고. 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고 그래. 내가 교수실에서는 눈물이 나. 이런 걸 배우다니. 그지? 대신 뭘 얘기했지? 칠판 중에 얘기했지? 분위기 좋아졌다, 야. 이 칠판 중에 부동산이야? 일반 재화야? 채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채용이 부동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맞습니까? 용도가 어떻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이 잘못된 게 적합의 원칙도 부동산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원칙? 적합. 자,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학원 건물이야. 그럼 학원 건물이 있는데 이 자체가 외부 환경이 안 중요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비교할 게 하나도 없다. 뭐 이런 거 이게 뭐야? 이게 이름 뭐야 이거? 공기청정기지. 공기청정기가 지금 내가 하이마트에서 200만 원 주고 샀어 이거를. 그러면 이게 200만 원인데 저기 강원도 산골로 가면은 막 50만 원 떨어져? 도와줘야 다음 가. 그럼 얘는 외부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같이 갔어. 그렇지요? 근데 부동산은 상관이 있다는 거지. 나 다시 공기청정기로 가야 된다는 거지. 얘는 외부적인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런 재화는 적합의 원칙을 쓰질 않아요. 맞습니까? 근데 부동산은 안 써야 돼, 써야 돼. 써야죠. 환경이 중요하단 말이야. 지금 연산역에 딱 이 건물이 여기 딱 있으니까 가치가 높은 거지. 저희 강원도 산골로 가면 그지? 떨어져요. 산골 위에 가셔. 산골 위에 가면 유동인구가 있어? 웃기지도 않게, 그지? 아이, 참. 그리고, 그지? 그 이거는 부동산에만 나타난다는 원칙이에요. 탄생한 거죠. 분위기 좋아졌어. 그래서 적합과 최고 부동산의 고유는 채용 원칙은 부동산에만 쓰는 원칙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고유의 원칙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어? 갖고 그 다음에 채용 원칙이란 우리가 보통 연산역 사거리는 아까 표준적인 이용이 상업 용도로 이용했죠? 그럼 여기다가 이 땅에다가 그냥 상가줘야 돼. 여기다가 막 배추 씻고 그런 사람은 완전 또라이지. 그럼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객관적이란 말이죠. 객관적인 양식과 통상의 사용 능력을 채용이라 그래요. 찾았죠? 그래서 합리적이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그냥 합법해야 돼. 물리적으로 채택이 가능해야 되죠. 50층 건물 샀는데 와르르 무너지면 안 되죠. 기술적으로 따지고 최고 수익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3번. 아까 채용 원칙의 외부였어요. 지금 이게 내부였어요. 내부죠, 내부. 찾았나? 그럼 내부적인 걸 보자는 거예요. 맞아요? 그 균형의 원칙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기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기여의 원칙. 기여. 기여 있어요? 기여. 나 이거 할 때 제일 힘들어. 감정평가니까. 기여. 뭐 기여도 좀 파란 색깔이 있네? 예. 야, 너 뭐 거의 기여하는 게 있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잘 보세요. 그러면은, 봐봐. 만약에 아까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 감가되니까 높게 평가돼, 낮게 평가돼. 낮게 평가돼요. 맞습니까? 그럼 만약에 7억으로 평가됐으면 가격이 낮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원칙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균형의 원칙이 안 맞죠. 그런가? 그럼 그냥 치유를 해야 돼요. 그럼 평가사가 치유를 해서 평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럼 설치하는데 1억이라는 생산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더해서 8억이면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기여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생산비를 합쳐야 됩니까? 기여도를 따져야 됩니까? 기여도의 합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기여 원칙 보고 있어요? 부동산의 가격은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요소가 가격에 따라서 기여하는 기도하는 자, 그럼 기여하는
남 무슨 원칙 찍으셔야 돼요? 기여 원칙이에요. 기여 원칙에서 기여도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거죠. 찾았죠? 그래서 부동산 어떤 부분이 당해 부동산의 전체 수익 또는 가격이 어느 정도 기여하는 걸 따는 것을 기여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럼 2번의 별표. 자, 아까 생산비를 합쳐서 하게 되면 안 하죠? 그럼 생산비 합이에요? 기여도의 합이에요? 기여도 합이지 생산비 합이 아니라는 게 되어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에 대한 활용에서는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비조 쳐봐요. 인접지 토지의 병합분할에 따른 한정가격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들어보세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토지를 합병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합필. 그지? 그럼 가격이 안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정말? 그럼 갑돌이 땅이 1억이고 을돌이 땅이 1억이면 자, 이걸 그냥입니까? 합칩니까? 2억이 되면 투자할까? 아니, 그러니까 봐봐. 얘가 사고 내가 사서 2억수 샀지. 근데 이 시장에서 2억으로 팔리면 할까 안 할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이야 더 올려서 팔아야 돼. 그렇죠? 그럼 만약에 4억으로 판다면 따라서 한정 가격. 그러면 올린다는 건 뭐죠? 그냥입니까? 기여를 했습니까? 그걸 따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추가 투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추가 투자를 했을 때 추가 투자의 판단을 안 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럼 아까 4억으로 올리면 추가 투자를 하겠죠. 이런 것들을 판정하는 게 기여 원칙이에요. 그다음에 균형의 원칙에 선행한다고 돼 있죠. 자, 보세요. 아까 7억짜리가 만약에 낮게 평가됐는데 1억을 플러스 시켰으니까 15억이 됐어. 그럼 그냥이야 추가 투자해. 그럼 기여 맞죠? 기여가 맞으면 나중에 그냥입니까? 균형도 맞습니까? 그러니까 선행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그래서 기여 원칙이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 위에 보시면 수익 배분의 원칙 전에 전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467페이지에.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찌개다시가 중에 메인이 중에. 그래서 아까 적합과 균형 있죠? 이걸 잡고 사이드는 그냥 제목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수익 체증 체감과 기여의 원칙을 너무 열심히 하면 균형과 적합이 흔들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인을 먼저 잡고 다른 것들은 이런 데에 용어만 가는 것이지 깊게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해 갔죠? 467에 보시면 수익 체증 체감이라는 게 있어요? 467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이해만. 수익 체증 체감은 자, 우리 건물이요. 건물을 짓다 보면은 수익이 계속 체증할까요? 체감할 수도 있을까? 그 어느 정도 올리게 되면은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추가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그 안에 수익 체증이란 체감이라는 게 들어갔겠죠. 그럼 부동산에 대한 단위 투자액을 증가시키다가 총수익이 투자액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한계가 넘으면 수익 증가가 그냥이요 둔화돼요. 체감된다는 얘기죠. 이건 무슨 원칙이에요?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고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정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면 체감하면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는 거죠. 기여원칙과 관리.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수익 배분이라는 게 있어요. 수익 배분 찾으셨나? 중간 점검. 지금 외부적인 상황을 보고 있어요? 내부적인 상황을 보고 있어요? 날 봐요. 내부가 아니야. 안에 보는 거야. 안에 바깥이 아니라. 그렇죠. 그 내부적인 것만 봐요. 그 외부적인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만 보는 거죠. 찾았습니까? 이해 가셨어요? 지금 한경을 보는 거예요? 한경을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그 부동산 안에 져 있는 수익 체증과 기여와 그런 엘리베이터가 없고 그런 걸 보는 거죠. 얘기하셔야 다음 넘어갑니다. 외부에 아니야. 아니고 내부적인 거 보는 거예요. 근데 중간 점검을 한 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몇 시 끝나지? 2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다시 갈게요. 외부 내부? 내부? 알았어. 자, 내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은 환경을 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걸 보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생산의 3요소가
따라서 토지, 노동, 자본. 그럼 여기에 투입이 되죠. 그래서 토지, 노동, 자본이 투입이 돼요. 외부에, 내부에 투자. 이 건물에 투입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노동자. 그래서 학개론이 쉬워요? 좀 어려워요? 어렵죠? 왜 학개론인지 아세요? 학을 어떻게 하세요? 학을 뛰는 학을 뛰는 학문이고, 개론이 뭐냐면 개 같은 학문이고, 노랑님 같더니 학을 뛰는 개 같은 학문이라는데 지금 여러분 중개사 배우고 있어요? 감정평가사 배우고 있어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은 강사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교수님들한테 진입을 안 해요, 얘들이요. 진입을 해봤자 진입을 해도 맨날 초짜만 가니까 돈을 못 보니. 근데 보이는 거는 막 이렇게 어떻습니까? 뭐 잘 볼 거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해커스에 지금 광고 나오고 막 그러니까 후배가 전화 온 거야. LH 공사 아세요? 신이 내린 직장 공사. 그 형 그런 거야. 왜? 나 직장이 싫어. 나 강사 야 거기 계속 다녀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강사가 힘들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 만약에 와갖고 그럼 형 6과목 중에서 뭐 가르치면 되면 전 중개사법 하라 그랬을 거예요. 중개사법은 그냥이야 이해하기가 쉬워. 중개사법도 어려워? 야 그럼 뭐가 쉬워 그러면 도대체 EBS 강의할 때 가장 욕먹는 게 개론 선생이에요. 자, 이게 지금 중개사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안 속해요. 그러니까 계속 좀 재미 좀 갖고 가세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지 알아요? 개론 선생들이? 외부, 내부. 짜증나 죽겠어. 그지? 그래서 내가 분명히 갔는데 개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개론을 못 알아들어, 그냥. 그죠? 그렇죠? 가만히 있어봐. 그럼 갈게요. 외부, 내부. 제발, 외부가 아니야. 공동묘지가 아니야. 그럼 내부적인 걸 보는 거예요. 그럼 토지, 노동, 자본이 잘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요, 이 생산 요소를 투입하게 되면 그냥요, 대가를 받아요. 정말 토지는 지대를 받고, 노동은 임금을 받고, 그 다음에 자본은 이자를 받죠. 또 경영이라는 것은 또 이윤을 또 받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얘가 분양을 해갖고 수익을 많이 벌 수 있잖아. 얘기해봐. 그럼 지가 처먹어야 돼? 수익을 배분시켜야 돼? 배분시켜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아까 기여랑 틀린 거야. 기여는 그냥이야 거기에 기여하는 거야. 기여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기여는 여기다 이렇게 기여를 하는 거야. 맞아? 자, 이걸 기여하는 거야? 배분하는 거야? 이렇게 배분하는 거야. 똑같아 행동이? 다시 갈게. 기여는 그냥이야? 기여해. 이거 어떻게 된다? 배분하는 거야. 이렇게 배분. 그렇죠? 근데 토지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부동산 때문에 안 움직여요. 그럼 여러분들 일단 봐봐. 노동은요. 월급을 적게 주면 그냥이야 다른 데로 이직해버려. 그렇죠. 얘네들은 고정 요소가 아니라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토지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니까 나중에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 그 수익을 먼저 얘네들한테 배분시킨 다음에 토지로 남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토지 잔여법. 나도 이제 미치기 시작한다. 자, 잔여라는 건 남는 거죠. 잔여나 잉여가 나오면 수입 배분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수입 배분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나 봐봐. 저 봐봐. 날 봐요. 이 기여하는 거예요? 배분하는 거예요? 배분하는 거예요. 기여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수익 배분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알겠어? 힘들어 죽겠다. 의의 있어요? 토지는 부동성이죠.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나중에 배분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에 수익 있어? 수익? 동그라미 쳐. 가만히 있지 말고. 수익. 동그라미 치고. 자본, 노동, 경영, 각 생산 요소에 배분 있어? 배분 동그라미 쳐봐. 그럼 나 봐봐. 기여한다는 거야? 배분한다는 거야. 그럼 수익 배분 찍으셔야지 기여 요소 찍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죠? 토지로 가죠. 토지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잉여 생산성의 원칙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럼 감정평가 활동에 밑에 가시면 2번에 토지 잔여법이라는 게 있나? 나중에 그냥이야 토지로 가. 그래서 잔여나 잉여 나오면 얘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얘네들은 다 외부적이다, 내부적이다? 내부적이죠. 이해가셨어요? 빨리 가봐. 빨리. 나 식기 전에 빨리 가고 싶어. 빨리 가셔서 10번을 보세요. 10번. 10번이 맞나 틀리나? 내 액션을 잘 봐봐. 기여하는지 배분하는지를 잘 알아. 어떻게 알았어? 배분이 있잖아. 찾았어요?
그러니까 토지 자본 노동 경영 생산 요소에 발생하는 총수익이 있지. 이거를 그량에 배분해. 그럼 이거 어떻게 배분해? 수익 배분이죠. 기여의 원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참 쉽죠? 나만 쉽나 보다. 그럼 자본 노동 경영에 배분하고 나머지 자녀에게 토지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여의 원칙이 아니라 수익 배분의 원칙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다음에 11번에 가시면은 이건 이따가 하겠고, 자 13번이 만나보세요. 13번. 자, 아까 생산비를 합친 거예요? 기여도를 합친 거예요? 생산비를 합친 게 아니죠. 그래서 기여 원칙은 부동산에 가지는 그 각 구성부분의 생산비를 전부 합한 거다. 기여도를 합친 거다. 1억에서 7억 돼서 8억 대만 투자 안 하잖아요. 얘기해봐요. 생산비를 합친 게 아니죠. 기여가치 합이 돼야 전체 부동산 가치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게. 긴장에 이제 지금까지는 내부를 했죠. 네, 468페이지 가시면 채용의 원칙에 외부라는 단어가 있죠. 외부 468 찾았어요? 자, 한번 봐봐. 좀 전에 한 건 내부였죠. 외부적인 겁니까? 부동산 그 자체입니까? 자체에서 기여의 균형을 선행했죠. 그래서 따라서 수수 기균, 기균. 그럼 수수가 나오고 기여가 균형에 선행하죠. 네 가지가 내부고. 아까 적합 기억하세요? 적합은 내부적이다, 외부적인 것이다. 외부적.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은 경쟁의 원칙이 있는데 외부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외부성 찾으셨어? 그러니까 외부성은 되게 쉬워. 주택 옆에 공원이 들어서면 부정적, 긍정적. 따라서 정의 외부성. 근데 공동묘지가 들어갔으면 부정적이죠. 그 공동묘지가 들어갔으면 가격이 떨어지죠. 그 외부성의 원칙은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외부적인 요인을 열려받는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또 지역 분석과 또 취할 수 없으니까 경쟁가격이고, 위에 가시면 경쟁의 원칙이라는 게 있나? 자, 우리가 나가면은 우리 학원만 있어. 저 서면에 학원이 많아. 동네도 많지? 그러면 내부적인 거야? 외부적인 거야? 외부적인 경쟁의 원칙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순댓국집을 차렸어요. 장사가 너무 잘 돼. 줄을 서시오. 그러면 그냥이야 초과연을 쳐먹어. 그죠? 그럼 초과연을 그냥이야 경쟁을 야기시켜. 그럼 순댓국집이 하나가 생길까? 여러 개 생길까? 초과연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경쟁의 원칙을 보고 있어? 그럼 얘는 기여한다거나 경쟁이 나와. 정말? 경쟁이 똑같이 쳐야지 이제. 경쟁의 원칙은 초과연은 경쟁을 야기한다. 나와요? 경쟁은 결국 초과연을 감소한다. 무슨 원칙이다? 어떻게 알았어? 경쟁이 나오잖아요. 찾았어,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도 미쳐간다, 씨. 그 다음에 경쟁 과정에서 형성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다른 재화에 비해서 공급적이 곤란함으로 이제 공급자 경쟁보다는 수요자 경쟁이 생기겠죠. 이해 갔나? 그래서 이게 내부적이에요, 외부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요. 날 봐. 자, 그냥이야, 나가면 경쟁 학원이 많아. 저희 동네 가면 이제 두 개가 하나 펼쳤고, 저기 서명관 많지? 다 알고 있어. 그러면 그냥이야, 다 외적이야. 따라서 외적과 경쟁하자. 따라서 외적과 경쟁하자. 그럼 얘네들은 다 내부적인 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힘들다. 근데 5번 왔어. 5번 있어요? 5번. 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채용의 토대가 된다고 돼 있죠? 토대가 되거나 우리가 전제가 되거나 들어볼게요. 바탕이 되거나 깔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똑같습니까? 가격이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요? 그럼 항상 안 변해요? 변해요. 그 시점을 명시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따라서 기준 시점 기억나시죠? 그래서 항상 변하기 때문에 시점을 명시해서 시점 나오면 무조건 변동의 원칙이고, 예측은 과거와 현재를 예측해요, 미래를 예측해요. 그럼 장래를 예측할 수 있죠?
그럼 장래라는 게 나오면 그냥입니까? 예측이 나와야 됩니까? 예측이 나와야 되고 장래에 그냥이에요? 수익이 발생해요. 수익. 지금 변동의 원칙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는 예측이 들어가겠어요? 변한다는 게 들어가겠어요? 읽어볼게요. 변동의 원칙은 가적 형성 요인이 다음에 변화. 똥을 쳐. 변화. 그냥이야 변한다는 거야.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죠. 그 무슨 원칙이야? 변동의 원칙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 활용해서 거기 보시면은 1번에 다음에 기준 시점. 아까 기억나시죠? 시점 나오면 무조건 변동의 원칙이에요. 아직은 안 나왔는데 아까 물리적 감가라는 얘기 기억나시죠? 물리적으로 감가됐다는 건 그냥입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변동에서 물리적 감가 발생했다는 건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 예측이 있어요? 예측은 과거와 현재를 예측해요? 미래를 예측해요? 그러면 이에 보시면 가치 형성률이 끊임없이 변화하니까 변동하기 때문에 그 추이나 동향에 대한 예측이라는 단어가 있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또한 과거와 현재를 예측한다. 장래를 예상한다. 장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서 1번. 자, 감정평가사는 그냥입니까? 장래가 중요합니까? 장래에 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했죠. 자, 누구랑 얘기가 나갈게. 할인이 무슨 뜻이야? 깎아준다고만 해봐. 그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거. 그러면서 장래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알아야죠. 장래가 나온다는 건 다 무조건 예측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한다는 건 예측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순수익 측정이라는 게 있죠. 순수익도 그냥이요. 장래에 생겨요. 장래에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갔어?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대체와 자, 체위 원칙에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직접적이에요. 간접적이에요. 간접. 그래서 우리가 수용급과 대체는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을 연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체위 원칙과 직접적입니까? 간접적입니까? 간접. 직접적이 아니죠. 그죠? 할게요. 근데 수요공급은 아까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합니까? 영향을 받기도 합니까? 그럼 우리도 수요공급의 원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밑줄 쳐보세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수요공급이 들어갑니까? 그럼 부동산 가격도 기본적으로 수요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게 있어요? 이것만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감정평가 활용에 수요공급의 피드백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이중성이라는 게 있죠. 가격 이중성 나오면 얘 찍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체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미에 대체 있어? 대체는 그냥이야 대신할 수 있는 거야.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따라해봐요. 동일 수급권. 좀 전에 배웠잖아. 동일 수급권. 다시 넘길까? 동일 수급권 있었잖아. 그 안에서는 서로 비슷비슷한 애들이 있는 거야. 동일 수급권. 그 안에서 이제 대체 관계를 성립하죠. 그러면은 내가 대상 부동산이면 그냥입니까? 과거에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가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 학원 건물 옆에는 비슷하죠. 그럼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대체하기가 어려워요. 개별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똑같습니까? 토지가 다 다릅니까? 그럼 물리적인 대체입니까? 용도 면에서 비슷합니까? 그렇죠. 우리 학원 건물 옆에도 상업용이죠. 그다음에 용도가 그냥이에요. 비슷비슷해요. 다시 한번 어떻게? 다시 한번. 가격도 비슷하죠. 그럼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체 관계가. 그럼 우리가 용도만 비슷합니까? 좀 기능도 비슷합니까? 기능, 엘리베이터가 있겠죠, 그죠? 효용, 기능, 효용에 비슷하고 그 다음에 가격 면에서에 대한 대체예요. 그럼 물리적인 대체입니까? 용도, 기능, 가격입니까? 용도와 기능과 가격의 대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야, 내가 대신해 줄게. 용기가 없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대신해 주죠. 그러면 용도와 기능, 가격 면에서 대체 관계죠? 그럼 자 보세요. 만약에 5층짜리인데 자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것은 따라서 기능. 그러면 효용, 기능이 똑같죠? 그러면 싼 거 선택하겠어요? 비싼 거 선택하겠어요? 그러면 3호 선택하겠죠.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죠. 자, 따라서 대체 관계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엘리베이터가 똑같이 있으면 비싼 거, 싼 거. 정말?
뭐 이런 건 만약 반짝반짝하네. 근데 만약에 5억 똑같으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 있는 거 선택하는 게 대체 원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대체 원칙은 보고 있어요? 그러면 대상부동산의 가격은 그냥이다. 대체성을 지닌다. 부동산도 재화이든 가격 상호정에서 가격적인 형성이 되고 부동산이 가격 결정 과정에서 자 지금 아까 엘리베이터가 동일했죠? 그 효용이 엘리베이터예요. 그러니까 기능이 동일하다면 가격이 비싼 거, 싼 거. 가격이 똑같은 건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 선택하죠. 효율이 큰 거 선택해요. 이게 나오면 무슨 원칙이다? 대체 원칙이죠. 그럼 2번 물리적인 대체예요? 물리적은 비대체예요? 무슨 면에서 대체예요? 용도 면에서 대체라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감정평가 3방식의 이론적 근거와 사례부동산 자료를 간접법에서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따라서 비교 방식. 그 비교 방식 할 때는 그냥입니까? 대체를 따져봐야 됩니까? 따져봐야 되고. 따라서 거래 사례 비교법. 이 비교 방식 때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가를 구할 때 대상에서 구할 수 있지만 사례에서 가져올 수 있잖아요. 맞나요? 자, 우리 건물을 직접 원가를 구할 수도 있죠. 근데 없을 수도 있잖아. 따라봐. 머리 아파. 그냥이야 산정하기 어려워. 그럼 사례에서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야. 대화를 하자. 그래서 내가 직접 구하는 것을 따라서 직접법. 사례에서 가져오는 걸 따라서 간접법. 그럼 간접법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건 그냥요 대체할 수 있어요.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를 대체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내가 수익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우리 부동산에서 수익을 나타낼 수 있죠. 근데 그냥이야 산정하기 어려워. 따라봐. 머리 아파. 그 사례에서 갖고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간접법으로 해서 대체를 가져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쳐가기 시작한다. 그죠? 그럼 비교만 합니까? 원가도 다시 따질 수 있습니까? 수익도 따질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죠? 전 20년 됐는데 점점 이렇게 미쳐가기 시작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얼마나, 빨리빨리 실지하고 있어요. 지랄 떠고 난리야. 그러는 게, 비교할 수만 있어요. 원가를 따질 수 있어요. 원가를 비교할 수 있고 수익을 따져. 3방식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이제 다 왔고, 오른쪽 보시면 3번에 기회비용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별게 다 있네, 그지? 아우, 짜증나. 아이, 개돈, 씨. 중개사법이나 할 걸, 참. 그다음에 기회비용. 자,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대체 원칙이라는 게 있죠? 이걸 전제로 해요. 기회비용은 어떤 포기한 비용을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대체하려면 그냥입니까? 용도가 비슷해야 됩니까? 기능과 가격 면에서 비슷해야 돼요. 얘기해봐요. 그럼 만약에 A 부동산과 B 토지가 비슷할 수 있죠? 그냥이야 대체할 수 있어요. 근데 기회비용을 따지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 여기가 주거지고 여기가 주거지면 그냥이야 따라봐. 용기가 있어야 대신해 준다. 그냥이야 용도가 비슷해. 가격도 기능도 비슷하죠. 그럼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주거지만 사용돼요. 근데 여기는 상업지를 포기하고 주거지로 갔어요. 그러면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건 주거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이건 상업지도 사용할 수 있는데 포기했잖아. 그럼 어떻게 나? 상업지가 있었던 게 낫던 거죠. 내가 어렵나 되게 강의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거지만 있는 게 아니라 포기한 기회비용도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럼 기회비용이 없는 게 낫다? 있는 게 낫다? 이게 기회비용의 원칙이에요. 보고 계셔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의 투자 가치는 평가를 할 때 기회비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기회비용도 그냥이다 반영을 하자. 해야 될 대안인데 최고의 가치를 따진다는 거죠. 근데 기회비용은 실제로 지불된 비용은 아니잖아요. 단순한 우리가 추계치나 개인적인 판단에서 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볼게요. 가시게 되면은 지금 안 푼 게 쭉 가다 보면은 11번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푸세요. 자, 부동산
가격 원칙에서 유용성이 부동산의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속한 지역의 환경의 적합이라는 게 있죠. 치기 원칙이에요. 적합의 원칙이에요. 적합. 그래요? 12번 풀어보세요. 12번 너무 쉬워서 막 쓰러져요. 자, 내가 읽어볼게. 초과에는 경쟁을 야기시키며 경쟁 무슨 원칙이다? 경쟁의 원칙이에요. 아시겠어요? 수익 재생이 아니죠. 경쟁이라고 들어갔잖아. 찾았죠? 그래서 아까 그 기본 안주가 찌개다시라 그랬죠? 이 찌개다시 애들은 기본적인 개념만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다시 갈게. 이제 긴장해. 9번 갈게. 자, 9번은 아까 그냥입니까? 적합의 원칙이었습니까? 적합의 원칙이죠.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지문이었어요. 시장 수요라는 건 내 수요가 아니라 바깥의 수요죠. 일치되거나 주변 토지 이용 어울릴 수 있는 거는 무슨 원칙이다? 적합의 원칙으로 가셔야 되고요. 10번 있어요? 나봐봐. 이거는 그냥이야? 기여야? 이거는 배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기여한다고 나왔어요? 수익을 배분시킨다고 나왔어요. 그럼 기여 원칙이 아니라 배분의 원칙이죠. 화이팅. 그 다음에 11번은 체육 원칙이야? 적합이야? 적합. 지역 환경이고. 맞아요? 12번은 경쟁! 무슨 원칙이야? 경쟁 원칙이고. 기여 원칙은 생산비를 합친 거야? 기여도를 합친 거죠. 오케이, 바리? 14번은 균형의 원칙은 무슨 적 감가? 기능적 감가죠. 경쟁 감가가 아니죠. 맞아요? 그 다음에 15번은 감정평가의 절차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서는 어떤 분석에서는 개별 분석에서는 어느 분석에서 파악한 자료로 채용을 판정하는 거죠. 바뀌었나요? 근데 16번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지금 개별 분석입니까? 지역 분석입니까? 그러면 아까 인근 지역 유사 지역을 배웠잖아요. 그럼 지역 분석은 가격을 판정하는 겁니까? 가격 수준입니까? 구체적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 대부분의 가격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가격 수준을 알아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17번은 요게 작년에 똑같이 나왔었는데 유사 지역이에요? 인근 지역이에요? 대상을 속해 있죠? 근데 주의하실 게 인근 지역은 개별 요인을 공유합니까? 지역 요인을 공유합니까? 이걸 개별 요인으로 나왔었어요, 작년에. 규칙이. 그래서 이 저자가 책을 잘 쓰셨는데 인근 지역의 지문, 이 지문을 넣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장 가치는 한정된 시장에 대해 통상적.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걸어야 되죠? 그 다음에 물건의 가격이 최고입니까?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오케이. 맞아요? 그 다음에 19번은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보다 무슨 분석을? 지역 분석을 먼저 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이렇게 가셔서 절 보세요. 일단 이걸 보면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횟집 가면 그냥이야 메인이 있어. 메인을 잡아야 돼요. 적합과 균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가 딱 봤으면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을 찍으면 정답이 돼요. 적합과 균형의 원칙을 찍으시면 돼요. 그럼 한번 볼게. 471페이지 갈게. 그러면은 딱 나왔어. 지금 471페이지 가시면 중요 기출 있어? 내가 가르쳐 줄게.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이 답이 될 가능성이 많아. 적합과 균형이죠? 그럼 답을 빨리 골라봐. 아니, 적합과 균형이 될 원칙이 크잖아. 그럼 몇 번이 정답이겠어? 471페이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471페이지. 찾으셨어요? 그럼 몇 번이 될 가능성이 크다? 3번이요, 3번. 찾았어? 3번. 찾았죠? 균형의 원칙은 밑에 쳐봐. 자, 적합은요. 내부적인 관계입니까? 외부적인 관계입니까? 적합은 외부적인 거죠. 대답 좀 해. 그러니까 내부적이 아니라 적합은 외부적인 관계의 원칙으로 나왔어야 돼요. 맞나요? 그럼 균형과 적합은 대조되는 거죠. 그럼 균형은 채용에 대한 강조에서 결합에 대한 구성 요소가 맞는데 앞 두 번째 주문이 틀렸다는 거죠. 아따 이거 괜히 가는 것 같아. 알았어. 가만히 있어봐. 지금 봐봐. 이게 말 얘기에 다음 넘어가. 여기 내부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내부를 뭐로? 외부로 고쳐야죠. 적합은 외부와 관련된 거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외부적인 관계인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 대조되죠. 그럼 이 현사 얘기하는 건 그냥입니까? 균형과 적합이 답이 될 가능성이 큽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을 찍으면 정답이 돼요. 적합과 균형이 찍으시면 돼요. 맞나요? 그래서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만약에 484에 지금 07번이 나왔다. 07번 나왔어요? 그럼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을 찍으면 답이 된다고? 그럼 적합과 균형이 있는 것만 골라봐. 뭐 깜짝아. 1번이 정답일 가능성이 크죠. 찾았습니까? 그럼 1번은 복도의 천정 높이를 가대평가했다는 건 냉난방비 문제죠. 이건 기능적인 감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균형의 원칙이 어긋난 거죠. 그런가요? 근데 판매 시설의 입점 부지 선택을 후보지 지역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사용은 그냥입니까? 이건 지역 분석입니까? 이건 적합이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메인이 되는 것은 뭐하고 뭐다? 균형과 적합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이해 갔나? 그러면은 넘겨봐. 483페이지 가시면 05번 있어요. 05번. 05번. 찾았어? 자, 그럴 거야. 지금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이 나오면 정답이라고? 근데 적합과 균형이 두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2번하고 3번 중에 답이죠. 얘기해봐. 그 2번, 3번 중에 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2번에 가시면 균형은 구성요소 결합에 대한 균형이 이루지 못한 과임의 원가법으로 인해서 무슨 적 감가? 기능적 감가죠. 맞아요? 적합의 원칙이 아까 위치와 인근 환경이라는 게 맞죠? 그럼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다 레파토리 없었던 건데 내가 얘기 들어봐. 아우 나 힘들어. 씨.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을 찍어? 적합과 균형이 될 답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시험장 가시면 먼저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을 봐야 돼요. 적합과 균형이 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가요? 거의 지금까지 한 95%가 다 답이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그냥이다 예외도 있다. 너 씨 변동의 원칙인데도 죽여버려 그러지 말고요. 적합과 균형이 거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좀만 쉬었다 갈게요. 주세요.